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out of my nightmares. 안녕하세요, 명상의 시간입니다. 요즘 월드컵 보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데 거의 모든 조가 죽음의 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미국 주식도 이번 주가 죽음의 주가 될 가능성이 크죠. 몇 가지 소식부터 말씀드리고 전망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영상에서 TMF 관련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욕심 계좌만 잠깐 보여드리면 말씀드렸듯이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25주를 매수를 해서 이제 총 140주가 됐습니다. 보시면 평단이 아직 7.94달러가 되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8달러 초반 정도가 될 때까지 조금 더 모을 생각입니다. 너무 올라가면 못사고 행보나 하락하면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손익이 있는데 세금 관련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올해는 250만원 수익은 이미 예전에 채웠고 지금 확정 손실도 만들어둔 상황이라 연말까지 랠리가 나온다면 아마 일부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이 안 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년부터 미국 원자재 관련 ETF는 10%의 가산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 이것도 가지고 계시다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안내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따로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1월 1일부터 P2P로 지정된 원자재와 부동산 서비스 업체 관련 ETF나 ETN 등은 매도하면 매도 금액에 10% 세금이 생깁니다. 매도 차익이 아니고 손절에도 손절을 한 금액에 10%를 추가로 징수를 하니까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순매수 종목 탑 50에 포함되는 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만약 해당 종목에 투자 중이시거나 계획을 하신다면 확인 잘 하시고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상 최대의 소비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지불, 그러니까 할부 결제가 78%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네요. 결과로는 소비는 잘 됐는데 빚이 그만큼 늘어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주목할 건 온라인 판매의 48%가 모바일로 주문이 됐고, 작년에 비해서 이거는 44%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미국도 한국처럼 한국은 이미 모바일로 모든 걸 했었죠. 아마 대부분이 모바일로 주문을 하는 게 한국은 훨씬 높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미국도 이제는 이게 보편화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기업 내부자들의 매도가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에 제가 기업 내부자들이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게 전환점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1년 후에는 수익이 생겼습니다. 또한 스마트머니 지표는 최근 정점을 찍었고 내려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10년 동안은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 수익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금화 해뒀던 스마트머니가 투자처를 조금씩 찾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다시 현금화해서 내년에 경기 침체를 대비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항상 대중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과연 이번에도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그렇다고 반대로 가기에는 좀 아닌 것도 같고, 역시 투자는 예상을 하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죠. 우선 목요일 밤에 PC가 나옵니다. 소비는 좀 늘어났을 걸로 예상이 되고, 소득이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하고, 신규 실업수당도 같이 나오는데 크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고용과 실업률이 나옵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고용 보고서가 전부다.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은 어쩌면 크게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술 회사, 즉 나스닥은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등 7조 4천억 달러가 없어졌는데, 코로나로 우리는 바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일하고 놀고 쇼핑하고 배우는 방식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와 온라인 등의 투자를 많이 늘렸죠. 근데 지금 보면 나쁜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기존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길 바랬고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맞춰서 살고 있었던 것밖에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가 나와서 서피스 PC를 판매하면서 아이패드 같은 그런 점유율이 3%도 안 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시장에서 애플이 확고한 소비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마소 외에도 여러 기업, 삼성, 구글, 중국 기업들은 나눠 먹고 있죠. 결국은 노트북이나 PC 시장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을 것도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냐면 어느 인터뷰에서 나온 말과 제 생각이 일치해서 그러는데 자신의 딸은 맥을 사용하고 아들은 윈도우 노트북에 만족을 한다. 서피스에는 관심이 없다. 태블릿을 쓰는 사람들은 아이패드와 다른 브랜드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 다른 브랜드에 속한 기업들이 너무 많죠. 거기에서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는 게 과연 좋은 방향인가에는 의문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소 이야기는 넘어가고 11월 30일에 파월의 인터뷰가 있죠. 또 강력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웬만한 이야기로는 시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PC와 실업률과 결합을 한다면 방향이 확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전 주식시장이야말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서 보면 오르는 날이 많고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하락하는 날이 많습니다. 이미 투자 중이라고 하시면 하락할 때 너무 가까이서 보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 중이시라면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처음 계획대로만 투자 이어가시면 결국은 좋은 날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식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차트 방향성을 말씀 못 드렸는데 너무 길어져서 영상이 내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